네, 오늘은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 바탕에 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평가가 돼야 되고 이것이 각종 시상식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또 지지 성원을 받은 가수는 그에 합당한 평가를 통해서 후하게 시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실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정을 받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상식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평가 기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디지털을 통해서 음악이 향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어, 발표된 멜론의 전당, 명예 전당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바탕을 두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범주화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명웅과 같은 가수가 과연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음악 플랫폼이죠. 멜론이 국내외 아티스트와 국내 발매 앨범이 어, 멜론에서 기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명예 기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멜론의 전당을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제 멜론의 전당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네 개의 범주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티스트 부분, 그 다음에 또 앨범 부문, 그리고 국내외 아티스트에 관련돼서 의미 있는 기록일 때 이제 데이터 랩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아티스트 부분을 보면은 네, 인상적인 것이 50억 회 이상에는 이제 아이유, 이명웅, 엑소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앨범 부문 뉴진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엑소, 뭐 태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정보는 좀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정보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빌리언스 클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티스트 부분에 빌리언스 클럽이라는 게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밀리언스 앨범과 좀 구분이 된다라는 점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빌리언스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누적 스트리밍 구간별 배지가 주어져서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쌓아온 음악 감상 데이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라는 건데 일단 100억 회 이상일 경우에는 스트리밍 다이아 클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50억 회 이상에는 골드 클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이유, 이명웅, 엑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 클럽이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20억 회에서 50억 회 사이에 들어가는 그룹입니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인기가 많다는 세븐틴, 블랙핑크, 레드벨벳 등은 20억에서 50억 회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50억 개 이상에는 바로 임영웅이 들어가 있죠. 또 아이유와 엑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이유는 데뷔한 지 매우 오래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활동 기간의 기준이 좀 다르고요. 또 엑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 전에 뭐 10년 이상 훨씬 더 많이 오래가 됐고 또 아이돌 그룹이기도 하죠. 인상적인 것은 20억에서 50억에 들어가 있는 세븐틴, 블랙핑크, 레드벨벳 예, 아이돌 그룹인데 임영웅보다 미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임영웅이 활발하게 활동한 것은 몇 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제쳤다는 것이고 뭐 악동 뮤지션이나 허각이나 성시경, 박효신 같은 경우는 또 너무나 오래된 싱글 가수입니다. 그런 면에서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임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골든 디스크라든지 서울 가요대상에서 NCT가 1등을 차지를 했죠. 근데 지금 NCT가 여기에 있나요? 네, NCT가 없죠. NCT뿐만 아니고 다른 굉장히 많은 그런 아이돌 그룹 혹은 아이돌 그룹 출신의 그런 싱글 가수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음악 소비 현상이 바뀌어서 귀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소비한다라는 것이죠. 자, 멜론 같은 경우는 음원을 통해서 주로 소비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앨범을 이것을 통해서 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결국 아이돌 그룹의 그런 노래들은 눈으로 보는 음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눈으로 소비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다. 결국 음악성보다는 시각적 비주얼 효과, 뭐 패션이라든지 외모라든지 뭐 군무라든지 어떤 다양한 조명 효과라든지 또 뮤직비디오가 가지는 연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처럼 독창적인 그런 노래 실력과 음색과 곡들로 승부를 거는 가창력 있는 혹은 음악성이 있는 가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멜론의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음악성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그것이 객관적인 지표로 판매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골든 디스크나 서울 가요 대상에서는 이런 점을 누락시킨 채 단순히 음악적인 측면을 배제한 앨범 판매고나 아니면 인터넷에서의 그런 시각적인 음악 소비 현상 그리고 해외에서야 반응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조차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뤘던 부분은 뭐 멜론의 어떤 명예의 기록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활동하기 시작한 본격적인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예, 굉장히 골든클럽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음악성이 좋다는 점 때문에 다른 아이돌 그룹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싱글 가수가 아니고 그룹 가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팬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임영웅 씨처럼 혼자 싱글로 활동할 경우에는 약간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노래로 봤을 때는 온전하게 짧은 활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팬의 성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차이기 때문에 활동 기간만 봐도 임영웅이 아직은 그 활동 기간이 짧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결론은 좋은 노래로 온전하게 평가를 받는 음악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음악 산업뿐만이 아니고 한류, K 콘텐츠 그리고 팬들의 성원에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비록 이 사기업의 멜론 기록이라는 것이지만은 좀 인용을 해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